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러셀 중계에서 상명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원석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상명고 영어 내신, 그리고 특히 1학기 얼마 전에 있었던 중간고사 프리뷰 좀 같이 하고, 그리고 요게 끝난 다음에 제가 3월 초 때 이걸 해보니까 오히려 다 하고 나서 질문을 받는 게,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 타임이다 보니까 시간 뒤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질문을 주시고 제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1학기 중간고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적은 좁았으나 깊이는 바다였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1학년, 지금 2학년도 계시죠? 그쵸? 1학년의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약 22개 지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재 18지문, 그리고 플러스 교과서 1개과, 1과. 교과서 1개과를 보통 모의고사 지문으로 치환시키면은 3지문에서 4지문 정도로 카운팅 하거든요. 그러면 도합 22개 지문. 그러면 이게 시험 범위가 많은 게 아니에요. 작년 1학년 때 안 그랬죠? 그쵸? 그때 부교재 리딩 파워 쓰고 했을 때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시험 범위가 적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이제 중계동 인근 고교랑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많지 않은 수준이었다. 적었다. 그치만 변형과 서답형, 그리고 상명고 자체 제작 유형들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몇 가지가. 이건 약간 상명고 시그니처 유형? 우리 수능 모의고사 유형에는 없는 유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출제함으로써 결국 학교 선생님의 출제자의 의도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응용 능력과 디테일한 실력이 필요했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보였던 게 1등급을 확실하게 변별해내기 위한 시험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조금 영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범위는 줄이되 그치만 어느 정도는 평균을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유형의 시험이었고요. 이번 중간고사가 그랬습니다. 네, 그랬고 이번 중간고사 상명고 영어 시험의 특징을 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범위는 부교재 18지문, 교과서 1과 자 이렇게 나왔고 출제 유형은 수능형 골고루 출제됐어요.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명고 자체 제작 유형, 시그니처 유형이 한두 문항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최다 출제 유형으로는 어법, 그리고 어휘, 빈칸 네, 이렇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법 같은 경우는 모두 고르시오가 있었어요. 특히 정말 많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우리 수능에서는 밑줄 5군데 쳐놓고 자 어법상 틀린 부분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수능 어법에는. 근데 우리 이번 내신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밑줄 쳐놓고 자 틀린 것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선택지는 그러니까 복수 정답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문법 문제를 풀 때 체감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어법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5문항만 합해도 배점이 거의 16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등급 한두 개를 충분히 가리기에 또 충분했던 유형으로 많이 나왔고 또 어휘 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문제 구성은 1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 20문항, 총 배점 70점, 그리고 서술형 8문항, 배점 30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을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친구도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영문작성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글을 이제 영작으로 옮기는 훈련. 그러니까 이 영문작성법에 대한 학습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내신 기간에도 우리가 서술형, 서답형 다 대비를 합니다. 대비를 하는데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따로 시켰거든요. 영문작성법을 특강을 열어가지고 우리 애들만 데리고 나서 이거 쓰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험 보기 전에 시험에 나올 것들을 다 찝어주긴 해요. 이거 나올 거다, 저거 나올 거다. 그렇지만 물고기를 잡아주기도 하지만 잡는 법을 알고 있어야 응용에 또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근데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이걸 미리 잡지 않으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답형을 그러면 그냥 두고 가느냐? 그럴 순 없죠. 그러면 30점 날리는 거대. 그러면 이거를 차치하고라도 객관식을 담았다 하더라도 절대 고득점이 어려움.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등급 포인트, 즉 고난도 출제 영역은 첫 번째는 변형 문제. 원문 단어를 변형시켰다. 제가 이따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 선택지도 다 변형시켰고요.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본문 열심히 이해하고 암기하고 외우는 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어차피 바꾸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원문에서 봤던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어휘를 모르면 그 문장 해석을 못하면 못 푸는 겁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순수 암기로만 접근하는 게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답형.
영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2학년도 이번에 단어배열 영장 한 두세 문제 나왔죠. 그쵸? 1학년 같은 경우는 딱 두 문제 나왔는데, 한글 해석을 주어줍니다. 상명고대, 보통. 한글 해석 주어주고, 보기에 단어 주고, 영작하시오. 이런 건데. 그러면 한글 해석을 기반으로 영문으로 옮기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영문 작성법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약문 어휘 유형, 그리고 내용 추론형. 요 두 개는 굉장히 좀 고난도로 나온 거고요. 제가 이따가 문제 샘플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자체 제작 유형으로 뭐 객관식 1번, 4번, 5번에 상명고가 자체적으로 내신 시험에 특화되게 해서 만든 유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도 출제 영역, 상명고 시험의 특징을 실제 시험지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실제 시험지거든요. 그럼 사실 이런 유형은 없어요.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건 없어요. 우리 수능 영어에서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죠.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에요. 그러면 원래 이 빈칸에 들어갈 원문이 제가 여기다가 작게 써놨는데 intensify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intensify 하면은 강화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올리다, 향상시키다, 강화하다 이런 단어인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intensify야. 이렇게만 외웠다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왜냐면 분명히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intensify라는 걸 알아요. 근데 발문에서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는 게 뭐지? 일단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럼 볼까요? enhance, increase, 그리고 heightens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intensify의 동의어들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향상시키다, 올리다, 강화시키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얘의 반이요.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 weakness, 약화시키다. 얘가 답이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키워드 위주로 동의어, 반의어 학습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접 보강하고 수업할 때도 동반이어를 시험에 나올 것들을 보통 다 찍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휘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확장시켜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도 빈칸 추론 문제예요. 빈칸 추론 문제인데 원래 여기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원래 뭐냐면 annual income이에요. 우리 본문에선 그렇게 나왔어요. 아이들 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annual income 하면은 연봉이란 뜻이죠. 연봉, 연간 수입. 근데 연봉이란 건 매년 내가 버는 수입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기적인 수입이죠. 근데 우리 선택지에서 답이 뭐라고 나왔냐? regular earnings라고 나왔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으로 바꿔서 낸 거죠. 뜻은 똑같아요. 연봉, 연간 수입, 정기적인 수입. 뜻은 의미는 똑같지만 워딩이 다르죠. 그러면 공부할 때 이 자리는 annual income이야 라고만 외운 친구들은 이 문제 못 푸는 거죠. 그렇죠? 변형되니까. 어차피 바뀌니까. 그럼 우리가 애초에 공부를 할 때, 그럼 당연히 원문은 안 준비하냐? 원문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할 때, 내신 1주차에서 3주차까지는 진도 과정 워크북 할 때는 원문 공부를 기본으로 합니다. 왜냐면 원문이 되어야 바뀌어도 뭐가 들어갈지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내신 4주차부터 6주차까지는 후반부를 과제를 다 바꿉니다. 변형 문제로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다 바꿔가지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변형을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거는 상명고 자체 제작용인데요. 지금 이게 PPT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이거 준비했을 때는 되게 깔끔하게 나왔는데 되게 신기한 유형으로 나왔어요. 뭐 1번은 어휘를 물어보고 있고 2, 3번은 어법, 빈칸, 함의추로. 그러니까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하나의 선택지 안에다가 다 묶은 유형. 이 유형은 이제 상명고 자체 제작 유형으로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감을. 도대체 이게 뭘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선택지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본문에 쓰인 오더의 의미가 여기서 선택지에서 쓰인 오더의 의미와 똑같아 달라를 물어보는 거였고, 뭐 이거 빈칸에 들어간 말 똑같은 말들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물어보는 거였고, 이렇게 혼합 유형으로도 출제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뭐 기껏해봤자 한 두 문항 정도만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서답형, 서술형인데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네모 박스 있죠? 이게 원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공부해요. 공부하는데 중요한 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 요약문을 따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보통 요약문은 원문의 주제, 중심 내용이 이렇게 요약문으로 세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요약문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정확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걸 알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요약문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본문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영작해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새롭게 지문을 요약문으로 세팅하고 여기에 들어갈 빈칸을 채워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이런 사례, 이런 케이스의 문제들을, 변형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겠죠. 실제로 케이스 1, 2, 3, 4, 5 해가지고 요약문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을,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그리고 빈칸이 뚫는 위치가 아무 곳에서나 다 뚫지는 않거든요. 딱 물어보는 키워드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저희가 이거를 그대로 대비를 했어요. 이 친구는 다 맞았습니다. 네, 다 맞았던 친구였고, 그리고 어법 문제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법 어휘상 틀린 것을 모두 올바르게 모은 것. 그러니까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모두 모아라. 모두. 그리고 선택지 이렇게 있어. 뭐 A, B, 뭐 A, D, E, 뭐 B, C, F, 뭐 이런 식으로. 예, 모두 다 골라야 된다. 해서 어법 문제가 이렇게 복수정답형으로 나오면은 답 하나만 고르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요. 이런 경우도 어법 문제죠. 어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1학년의 경우에는. 한 5문화? 2학년도 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서 나왔고, 일단은 어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처음 올라와가지고 이제 고등 수능 문법을 공부할 때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내신에서는 문법 그 출제 경향성에 맞게끔 또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많이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법 문제만 좀 많이 풀리고 해가지고,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 맞췄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이 친구는 조금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원래 잘하는 친구가 절대 아니었는데, 일단 대비를 좀 잘 해가지고 지금 뭐 여기 이제 뭐 삽입이라든가 빈칸 추론, 요약형이라든가 그리고 뭐 D페이지도 다 맞았고요. 해가지고 꽤 잘 봤습니다, 이 친구는.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대비하냐면 이렇게 대비합니다. 3월부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통 첫 주차 수업이 나가면 과제가 이렇게 나가요. 이제 진도 과제랑 워크북 해가지고 본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워크북을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진도 나간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진도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이제 2주차부터는 3주차, 4주차 다른 거 공부할 때는 1주차에 공부했던 내용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다 까먹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복습 과제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리마인딩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체 제작 교재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명고 시험에 좀 특화되고 그 경향성에 맞게끔 그리고 미니 모의고사 같은 것도 따로 출제를 해서 이제 시험 직전에는 아이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서술형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이번에 시험 본 학생들이 서술형 영작을 그래도 꽤 많이 맞춰줬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내신 대비할 때 영문 작성법 수업을 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영어로 옮길 때는 이렇게 옮겨야 된다. 그걸 공식처럼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그걸 적용해서 매주 문장 테스트를 봅니다. 이게 뭐냐면 매주 우리가 영어 내신 시험 범위 진도를 나갈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범위를 서술형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죠. 미리 매주 풀어보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감을 잃지 않게끔. 그래서 문장 테스트를 매번 진행하고 해서 이제 찍어준 것들이 또 많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좀 그나마 이제 선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로 저희가 이제 1학년 월요일 6시 반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하는데 클리닉이 따로 또 들어가요. 저희가 이제 주 1회 3시간 반이 원래 정해진 시간이긴 한데 이제 수업 전후로 해가지고 1대1 개별 클리닉에서 뭐 수업 시간에 아이가 공부하다가 놓친 부분이라든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나 또 과제를 하다가 문제풀이 하다가 막히는 게 있는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불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수업을 이제 밴드 영상에다가 다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내가 수업 들을 때 놓쳤거나 다시 한번 듣고 싶은 지문이 있다, 어려운 게 있다 싶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와서 복습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놓치는 게 없도록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개인별 오답 테스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보통 내신 기간 한 6주 정도 잡는데 1주에서 5주까지 문제를 풀이한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틀린 게 있겠죠? 그럼 매주 제가 사진으로 그걸 봤습니다. 틀린 것만 찍어서 보내라 그래요. 그럼 내신 5주차 때 이제 내신 정말 파이널 기간 준비할 때 그때
우리 학생이 틀린 것만, 문제들만 모아서 하나의 테스트지를 따로 만들어요. 그게 개인별 오답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받는 시험지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하는 게, 저는 이걸 되게 너무 좋아하는 게, 아이들이 이걸 하니까 과제 성취율이 굉장히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다른 친구들은, 과제를 다 낸 친구들은 열심히 개인별 오답 테스트, 내 이름이 적힌 시험지를 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시험지를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애들이 약간 조금, 나도 그러면 과제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틀린 것들을 막 보내야겠다 해서 성취율이 되게 좋아지고, 그리고 애들이 오히려 이제 문제를 풀다가 틀리거나 이런 게 있으면 설령 맞은 것도, 내가 이건 사실 조금 찍어서 맞췄다. 이런 것들도 애들이 찍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저 맞추긴 했는데 이거 마지막 파이널 오답 테스트 할 때 이거 시험 내주세요. 그러니까 틀린 것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오답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내신 기간에는, 저희가 내신 기간 6주 동안에는 이제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아이들은 싫어요. 학생들은 싫어하는데, 네. 근데 이제 뭐 단어 시험이라든가 문장 테스트라든가 숙제 등급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어머님한테 이거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따로 전화 통화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안내 문자가 또 나가고 있고요. 네, 상명고 영어 지금 일단은 1학년만 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업 요일은 월요일이고, 이제 오후 6시 반부터 이제 10시까지, 요렇게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전후로 한두 시간 클리닉이 또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좀 하고 싶은 말을 좀 드리면, 상명고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또 1학년이라면, 저는 내신에 목숨 걸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정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알죠? 네, 정말 내신에 목숨 걸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기회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보통 이번에 3월 달에 그 아이들 이제 1학년 이번에 입학할 때 반배치고사 다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감안해서 보통 중간고사 난이도도 조정이 되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도 다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이번에 이 정도로 세팅되었다는 것은 이번 반배치고사의 결과 이번 1학년들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간접적으로. 그렇죠? 왜냐면은 인근 고교 시험 범위의 절반 수준으로 정도만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다른 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 보통 한 40지문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근데 시험 문항은 보통 한 30문항 정도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10지문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공부했던 게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상명고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한 지문 공부했으면 그럼 무조건 시험에 일단 나오는 거니까. 네.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도 물론 서답형 영작이라든가 가끔씩 조금씩 변형되는 거라든가 어법 문항의 조금 고난도가 이런 게 있지만 못할 정도가 절대 아니고요. 네, 진짜 하면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명고 1학년 같은 경우는 내신에 저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목숨 한번 걸어봐도 1년은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수시로 들어가는 그 코스를 좀 잡고 들어갈게요. 왜냐면 이제 뭐 학교 또 인근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 수시로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학교도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시로 가는 순간은 또 정말 그냥 상명고라는 그 집단 범위를 벗어나서 그냥 수능 영어로만, 수능 단위로만 우리가 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또 상명고라면은, 네, 1학년 내신, 네, 정말 모든 걸 다 걸어서 하는 걸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